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생활 숙박시설에 입주한 주민들이 건설사의 꼼수 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10년 동안 사실상 거주시설로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조직위원회가 여전히 운영되면서 세금 낭비는 물론 향후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급자재 리베이트 수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무안군이 또다시 수십억 대의 납품 계약을 긴급 발주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유료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수시가 전국에서 5번째로 바닥 제어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과 관련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꼼수 영업 피해는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생활 숙박시설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주민들은 지자체가 직접 전입신고까지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15층 높이 건물 공사가 한창인 광주 또 다른 생활 숙박시설. 이 생활 숙박시설 분양 대행사 역시 실제 거주가 가능하다며 꼼수 영업하는 건 물론이고 정부 규제를 피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생활 숙박은 수익률이 35에서 42%예요. 미래 닥치지 않는 일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 다른 사람 말은 이거를 한 사람이 한 게 많이 없다니까. 생활 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나왔는데 당초 취지는 한두 달 머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숙박시설이 여수와 부산, 인천 등 전국에 급증한 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각종 규제가 생겼던 지난 5년간이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특혜 논란이 일며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과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해서 거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생활 숙박시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10년간 손을 놓은 채 거주시설로 인정을 해오다가 이제와 불법 점유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양 당시엔 대행사로부터 주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고 입주 이후에는 지자체 인구를 늘린다며 직접 생활 숙박시설에 출장소까지 차려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몰라라 방치만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 책임을 넘기겠다는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건설사의 꼼수 영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방해하며 우후죽순 들어선 생활 숙박시설. 기존 주민들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들어선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구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지산 IC 개통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지난 15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1차로 진출 방식이 운전자에게 낯설고 사고 위험도 높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당선인도 폐쇄와 개통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이달 말 내놓을 인수위 보고서에 어떤 방안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77억 원이 투입된 제2순환도로 지산 IC는 지난해 11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안전성 문제로 개통 여부가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날이 흐린 가운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개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쟁적으로 서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무소속 시장 군수 당선인들과 친밀감을 만들고 있고 지지부진했던 전남 현안 사업 해결에도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호남에 전폭적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예산 폭탄의 표적지는 우선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만났던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노광규 순천시장 당선인 등 나머지 6명의 무소속 단체장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목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홍률 당선인이 무소속 단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간담회 주선을 요구했다며 사실상 무소속 단체장들을 국민의힘의 동반자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과는 일종의 당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지역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서진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신안군을 방문해 인사 말부터 흑산공항 사업 지원을 약속했던 이준석 대표는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안군 부군수와 흑산 주민 등을 국회에서 만나 흑산공항 사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기 1년을 남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서진 정책은 더 과감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적 결과물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존재감 회복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전남을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무소속 지방의원을 상대로 영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MBC와 만난 자리에서 전남의 무소속 기초의원 당선인 45명 가운데 현재까지 서너 명이 국민의힘 입당을 전제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남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 7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는 없었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1명만 당선됐습니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위탁계약서 내용에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광주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계약을 2년마다 하도록 한 우정사업본부의 계약서 내용은 쉬운 해고를 위한 노예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5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모 A씨는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게 해 죄질이 중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장흥의 한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도구로 조카인 5살 B양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거 남성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20대 남성 등 또래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사는 30대 남성을 발로 차거나 옷걸이 봉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한 집에 산 이들은 피해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난 지 7년이 넘었지만 담당 부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조직위원회가 선수촌 사용료 소송을 이유로 아직도 운영되면서 세금 낭비는 물론 대회 이후 추진 예정이던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한켠에 마련된 사무실입니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단 2명의 직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가 끝나면 보통 1, 2년간의 정산 절차를 마치고 완전히 청산돼야 하지만 7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회 당시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재건축 조합이 광주시에 470억 원을 요구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89억으로 판결을 했는데 재건축 조합에서 이거 다시 불복하고 상소하셔서 2018년도부터 3심 진행 중입니다. 2014년부터 진행 중이던 소송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지비는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활동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을 포함해 운영비는 한 해 3천만 원 정도. 특히 유대회 자본금과 수익금 등 420억 원이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청산이 안 되면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회 이후 추진 예정이던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 사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일단은 끝나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그 일을 정산하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오는 2025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관급자재 리베이트 수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무안군이 또 다른 대형 사업을 긴급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십억 대의 관급자재 납품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 습지 보호 구역인 무안 황토갯벌 랜드입니다. 무안군이 이곳에서 바다 건너 현경면 가임리까지 1.7km의 목조 탐방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발주 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긴급 발주하고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시설공사와 관급 자재를 합쳐 계약 금액이 90억 원을 넘습니다. 특히 50억 원에 달한 관급 자재는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발주됐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실시 설계 용역, 환경 영향 평가 등 지난 3년 동안 느긋했던 사업 일정이 갑자기 사업 발주 단계에서 바빠진 겁니다. 발주하는 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딱히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급자재를 연말에 몰아서 발주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무리하게 긴급 발주한 공사는 그러나 계약한 지 서너 달이 지나서야 착수됐습니다. 무안군은 신속 집행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지난해 말 긴급 발주했고 공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공사의 온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주소를 같이 쓰는 등 사실상 한 업체인 것도 논란. 현재 무안군청 고위 공무원이 개입된 관급자재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00억 원에 가까운 대형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고 또 관급자재는 수의 계약으로 발주해야 했던 배경에 또 다른 음레꼬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유료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수시가 전국에서 5번째로 바닥 제어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KT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돼 이용객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는 물론 주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 정화동 해양공원 인근 노상주차장.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길가에 주차하려는 차량이 특히 몰리는 곳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곳을 포함해 교동과 중앙동, 충무동, 학동 등
시내 6곳의 노상 주차장에 바닥 제어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운전자가 정해진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떠나면 1분 뒤에 바닥에서 잠금 장치가 올라오고 30분 후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요금 정산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무인 정산기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KT통신망을 기반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거제와 제주 등 4군데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은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은 특성상 날씨 변화와 도로 매연 등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또 요금 결제를 위해서 징수 요원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아서 여수시는 앞으로 5년간 BTO, 즉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 무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필요한 시설은 모두 업체 측이 15억 원을 투자해 설치했고 2027년까지 징수한 주차 요금으로 유지 관리도 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여수시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노상 주차장 운영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유 주차 문화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 골프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고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전남 지역 38개 골프장에서는 타구에 맞는 사고가 356건, 추락사고 59건, 카트 사고도 132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전남과 비슷한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 중인 충북에서는 5년간 추락과 카트 사고 없이 타구 사고 2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골프장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 11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46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으로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145만 원 등 급여 자격과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날이 흐린 가운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오전 중엔 약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개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이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은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